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을 드러내는 변호사는 믿어도 좋다. 많이 상담하셔도 네. 저기 나한테 올 거다. 네. 내 사건이 네. 잘 이제 처리가 되려면 결국 이 변호사가 이 소명을 얼마나 잘 해줘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이 변호사 그리고 이 사무실이 정말 내 사건을 소명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걸 내가 좀 알 수 있을까요?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.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반대로 뭐 병원을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거나 마케팅 업체를 알아보거나 이런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인데 진짜 어려운 문제고, 누가 말을 잘하고 막 속이려고 들면은 뭐 사람이란 게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잖아요. 그 가운데서 안 속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중에는 내가 사건을 맡긴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일단 맡기기 전에 알 수 있는 것부터 하면은, 첫 번째로는 사무장 사무실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. 사무장 사무실은 보통은 사건을 수임하는 데까지만 신경을 써요. 사건을 수임을 하면은 서류 작성 직원한테 넘기고 더 이상 그 사무장은 그 사건을 쳐다보질 않아요. 서류 작성 직원이 어떻게든 이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보정을 할 때 보정에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이곳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봐야 내가 얻는 것도 없고 그냥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 맞춰주면은 그 직원으로서는 자기의 일이 줄어들거든요. 법원이 월 변제액을 뭐 더 늘려라 하면은 네 늘리겠습니다 하면은 편해요. 그럼 더 이상 보정도 안 나올 거예요. 그렇게 하는 곳을 피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사무장 사무실을 피해라. 그리고 사무장 사무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요소는 내가 상담할 때 처음 상담은 직원이더라도 내가 요청했을 때 사건을 맡기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거나 통화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만나고 통화했을 때 이 변호사의 태도가 남의 일이라는 태도인지 아니면은 내 의뢰인이라는 태도로 나에게 설명을 하는지, 이걸 보면은 사무장 사무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보정에 있어서 조금은 소명을 안 하는 사무실을 1차적으로 걸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의 경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사의 경력을 확인하고, 아무리 병원의 규모가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도 이 병원의 의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고 언론에서 또 명의로 인정되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하잖아요. 그 고려하는 요소는 이 의사를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, 학벌이 모든 거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성실성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변호사님이 서울대여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? 네, 그런 건 아니에요. 네, 그런 건 아니고, 제가 서울대가 아니었더라도 모든 능력을 학벌이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실성은 볼 수 있다.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성실했구나 라는 거는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하면은 보정이 나왔을 때 얼마나 내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가, 이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뒤에 보면은 대학교도 우등으로 졸업하시던데. 네, 저거는 제 자랑입니다. 그래도 나름 공대에서 우등 졸업해서 네,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. 세 번째로는, 이것도 사건 맡기기 전인데 소통이 얼마나 원활한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. 내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을 때 답변이 즉각적으로 올 수는 없겠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고,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정을 하려면은 보정은 변호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보정은 의뢰인에게 법원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그 입장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변호사가 글로 바꿔서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소통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, 이거는 내가 상담하는 절차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이거는 보정이 나오기 전이지만 사건을 맡긴 이후에서야 알 수 있는 건데, 그래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애초에 보정이 적게 나오게 신청하는 사무실들이 따로 있어요. 아까 말한 사무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의 서류만 받아서 신청을 넣어요. 신청 나오면은 뭐 금지명령도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
보정이 정말 길게 나옵니다. 굳이 이렇게까지 보정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개시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서류를 얼마 받지 않고 신청 들어간 것 같다. 빠른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보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. 이게 서류를 많이 요청한 건지 적게 요청한 건지 기준점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? 계속 뭘 달라고 한다. 네.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네. 중고에 더 상세하게 또 이것도 달라고 막 네.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무실이 좋은 거라는 거죠. 그렇죠. 네, 서류를 더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입니다. 한번 서류 달라고 하고 연락 안 하고 이런 사무실은 좋은 사무실 아니고요. 내가 서류를 뽑을 때는 귀찮을 수 있겠지만 네.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일이 네. 더 들어가는 건데 그걸 그렇죠. 굳이 하는 거니까. 네,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는 거는 정말 큰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적어도 3곳 이상 상담해 보시면은 그 중에서 조금 자신에게 맞고 좀 믿을 수 있는,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.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을 드러내는 변호사는 믿어도 좋다. 많이 상담하셔도 네. 어차피 나한테 올 거다. 네. 네. 많이 상담하셔라. 진솔한 변호사를 찾으시라. 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개인회생 파산을 결정하시기도 힘들고 결정하시기 전에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담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무실이 개인회생, 개인 파산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방법은 여러 군데를 만나보시고 상담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꼭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정보를 통해서 뭐 홈페이지, 유튜브 또 뭐 언론에 나온 내용 아니면 뭐 기사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보시고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재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